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농촌 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매년 방문해 지역민들과 소통해온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가 디지털 산업단지를 20년 넘게 불법 점유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을 계획한 부지는 교회를 설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지역에서 클래식 음악회와 독서 모임을 여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해온 경기도 고양시의 세움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한 기독대학교 학생들이 농촌교회를 꾸준히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데요. 폭염보다 더 뜨거운 농촌 선교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가하마을.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 젊은 청년들의 힘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으로 선교 봉사활동을 온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학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녹여내기 위해 해마다 농촌교회를 찾아가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들, 또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의 어떠한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낼 공간, 그런 사역들이 사실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기 어려워서 특히 여름방학이라는 좀 많은 시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농촌까지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과 좀 몸을 저희가 좀 헌신해서 다 같이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실현해보자, 그런 가치를 한번 구현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매년 아울리치를 기획하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강원도 인제의 가하교회를 매년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요구에 더 정확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숭실대 학생들은 전교생이 7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교에 일일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는 그룹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농촌 봉사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만 아니고 해마다 와요, 해마다. 해마다 와서 며칠씩 도와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작년에 왔던 학생들이 또 오고, 올해 왔던 학생들이 내년에 또 오고. 얼굴 많이 보는 사람이 학생이네 하고 고맙죠,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 고통을 알고 가니까 참담 교육도 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농촌 지역에서만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곳이 실천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참 교육의 현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울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근데 그만큼 더 느끼는 것도 많고 그 사랑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장애인 사역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직접 해보면서 너무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학문으로 배운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섬겨온 가하교회 유원목 목사 부부는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과 교류가 농촌교회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오면은 단회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 이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이런 선교였었는데, 우리 숭실대 학생들은 3년간 오면서 정말 무엇인가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곳에 와서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진실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역이든지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그 한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해 나갈 때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이곳 가하마을을 찾은 기독교학과 학생들. 지역 주민들과 하나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가 디지털 산업단지를 불법으로 20년 넘게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해왔고 이전을 계획한 부지도 준비해놓았다고 밝혔는데요. CBS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부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로 교회 이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산업단지를 20년 넘게 불법 점유해온 만민중앙교회. 산업단지 공단 측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고발하며 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회 측은 이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전 노력은 정말 현실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지난 4월 교회가 공단에 제출한 만민중앙교회 성전 이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가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난 2011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부지입니다. 51만 4,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지는 관악산 내 개발 불능 토지인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공간을 의미하는 비오톱 지역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가장 높아 규제가 강한 1등급 지역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사업지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 부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조건으로 기타 건축물 건립 승인을 받는 이른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통해 교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선 사실상 교회 건축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서울시에서 한 군데도 적합하다고 판단된 데는 없어요. 서울시에 있는 공원은 대부분이 인상양원 산이에요, 산. 아시다시피. 아무리 저희가 취지가 자기가 70%라는 막대한 부분을 기부 체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산을 손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가. 교회 측이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 측에서는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취재진은 만민중앙교회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회 측은 교회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는 짧은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향린교회가 오는 29일 주일 임진각에서 종전과 평화선언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향린교회는 교회에서 제작한 종전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불안하게 유지되어온 65년 동안의 전정 상태를 종결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허송한 세월을 종식시키기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향린교회는 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린교회 성도들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대북 평화 정책과 경제적 상호 번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향린교회는 29일 종전과 평화선언 기도회를 드리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독증을 장애로 인정하고 난독증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또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자 특수교육 대상으로 난독증 학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작은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호흡하는 목회 현장을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교회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교회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클래식 선율에 눈을 감고 음악이 주는 상상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한 달에 2번 갖는 클래식 모임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을 할 때에도 들을 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지루하다면 지루한 일상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약간의 우리가 삶의 쉼표를 찍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의 일탈 그런 느낌도 있고요. 클래식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또 다음이 항상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 한켠에서는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어린이 독서교실이 한창입니다.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다니고 싶어요. 세움교회는 개척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된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세움교회 정성수 목사는 여느 개척교회 목사와 다름없이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컸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클래식 모임과 독서교실,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녹이는 데 힘썼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바꾸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중요한 근본적인 것, 예수님의 삶과 정신, 이것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는 이러한 표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갖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마음껏 지역사회를 섬길 수 없는 아쉬움이 크지만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마운 친구 이상입니다. 이렇게 반찬 봉사로 오랫동안 함께 연결시켜 주셔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할머니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 동참해준 세움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정성수 목사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경쟁하기보다는 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가 조금 희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최근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의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굿네이버스는 라오스에 긴급 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구호 인력을 수해 지역으로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약 5만 불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 김선 국제사업본부장은 라오스는 현재도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갑작스런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라오스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가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 5만 명을 넘기며 장기 흥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영화는 지난 19일 개봉 당일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시리즈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 5만 3천 명을 넘기는 등 전편의 최종 관객 수를 뛰어넘어 새로운 흥행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갑작스럽게 교회와 친구를 잃은 한 목사가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남태평양 피지가 말세의 피난처라고 주장하며 신도 400여 명으로부터 해외 이주비 명목의 현금을 받고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보험제 수사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 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공범들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옥주 씨는 지난 2014년 예장 합신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45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제45차 CBMC 한국대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주제로 국내외 실업인 3천여 명의 비즈니스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승율 CBMC 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CBMC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쇠퇴하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초석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대회 취지를 전했습니다. 제45차 CBMC 한국대회에는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목사, 미 항공우주국 신재원 부국장, 서우경 한국코칭진흥원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중국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